그럼 이제 나는 또 이제 각 잡고 독해 한번 해보자. 알겠지? 다른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 22번 같은 경우는 뭐 비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비유법 정도? 뭐 비유가 쓰였대요. 그럼 그 정도만 체크해 놓고. 그럼 마음은 뭐 같대? 아 됐네. 비유법 쓰였네. 뒷양처럼 같이. 그럼 마음은 빈집이래. 왜? 독사가 살고 또 누가 살아? 아니 청보리밭의 어른들. 너무 짧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구는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쇼츠 보다 보면은 막 단어 조금씩밖에 안 나오지. 근데 절대 안 그래. 국어 영역에선 길게 봐야 돼. 그럼 독사는 살기도 하고 청보리밭 어른들이 살기도 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것도 오고 이것도 와. 그러면 이미지를 굳이 한번 해보자. 독사는 뭐 뱀이니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청보리밭의 어른들은 뭐 좋은 것 같기도 해. 근데 확정짓지는 마. 모르겠어. 그럼 밑에 벼시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신검당 볕 내리는 고운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했다. 개심사 신검당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치고. 근데 벼시 보고 싶으면 볕 내리는 고운마루. 이건 읽히죠? 그렇죠? 너무 모르는 어휘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 그럼 이게 마음에 오기도 했었대. 그렇죠? 이어서 어느 날에는 늦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근데 정서 나왔다. 또 뭐가 있어서? 눈보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주면서 이어서 겨울방이 방한켠에 묵은 메주를 달아 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이런 것들 다 풍경 아니니? 지금 보는 거? 그럼 이런 풍경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속에 풍경들이 들어왔다 살았다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표현일까?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일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자의 마음에 또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되게 바뀌었다. 그렇죠? 뭐에 따라서? 풍경에 따라서. 그렇지? 풍경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난 항상 체크. 왜요? 전환이 일어날 거니까. 할 일 없이는 뭐야?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이게 무슨 말이니? 할 일 없이?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뜬금없이. 뜬금없이? 야, 이거야. 뜬금없이도 아니야. 뭐 안 하고도 아니야. 할 일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도리 없이. 오케이? 첫 번째로 읽어줘야 돼요. 어떠할 도리가 없었어. 할 일 없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생각 없이라고 읽었다고 쳐도 바뀌었어. 뭐가 바뀌어야 돼? 뭔가가 바뀌어야지. 근데 앞에서는 얘네들이 왔을 때는 좀 서러운 마음들도 있었어. 근데 지금 가니까 행복했어. 누가 오니까? 그럼 얘는 너무 행복한 존재겠다. 체크해주면서 밑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이런 나무들에 대한 얘기겠죠. 또 이런 앉은 나무들의 울울 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을 미륵들의 미소라고 불렀다. 미륵은 뭐니? 모르겠어? 그럼 패스. 부처님이야. 근데 몰라도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뭐 굵은 글씨로 쓰인 것도 아니니까.
자,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의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오롯이 침묵의 미륵들의 잔혹한 말들을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래, 아무튼 이것을 견디게 했나봐요. 근데 그 미륵들의 미소는 어떤 미소이라고 했어요? 침묵의 미소인 것 같아요. 일단 침묵이라고. 근데 또 그러나가 나왔네. 또 바뀌겠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와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 됐대요 하면서 여기서 보였니 혹시? 요거는 확실하게 이제 뭐가 찾아진 거야? 9. 아까 내가 19 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단어들이 보여야 된다고. 단어와 단어가. 전나무 숲이.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알죠? 그게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인데. 자, 밑에 가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빈집이라서 또 다른 게 왔나 봐요. 대나무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랑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거래요. 풍경을 그대로. 그래서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럼 이 말의 주제는 뭐야? 내 마음에 이것저것 들어와 살기도 해요.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또 연결해서 찾아보자. 나에 대한 마음만 한번 읽어볼래?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니? 전혀 긴박한 분위기 하나도 느껴진 건 없었지. 또 착한 사진사랑 연결돼갖고 타인을 위해서 뭔 타인이냐 내 생각밖에 없었잖아. 또 밑에 할 일 없이와 연결돼서 체념하고 있니? 체념 아니야. 수용하는 거야. 아까 내가 단어를 왜 찾아주냐면 할 일 없이라는 건 어쩌할 도리 없다. 그게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수용적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들어왔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지. 또 밑에는 낙관적 자세야. 몰아쳐? 이게 몰아치는데 낙관이었니? 눈보라가 몰아쳐도 내가 낙관하고 있었어? 아니지? 그리고 민가 연결돼서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웠네요. 그죠? 나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밑에 가서 여기서도 이제 나 읽어보자. 마루가 들어와서 했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제하는 대상에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요 마루가 들어와서 산 거는 실제하는 대상을 활용한 거 맞죠? 그러면 화자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거기서 마루가 들어왔다. 고운 마루라고 했었지? 그러면 화자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을까? 거기서 볕이 보고 싶었을 때. 볕이 보고 싶은 바람이 그대로 마루로 형상화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맞는 얘기고. 또 고요가 둥그렇다라는 거는 잠잠한 내각적인 시비 맞죠? 내면 여기까지 내면. 에이씨 야 꺼져라 얼른. 내면을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밑에 시각적인 표현 둥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요 내면을 시각적인 언어, 그래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켰구나 해서 지워지면 되겠다. 답은 5번이겠네. 근데 5번 안 읽었잖아. 그래도 5번이겠네. 그쵸? 해서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주는 게 먼저예요. 이 연습을 해 오시라고요. 현대시 부분에서. 뒤에 이제 2세트 더 있지? 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수필이잖아요. 수필은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1인칭 소설 읽듯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좀 더 연결 지어서 한번 나중에 연습을 해볼 거고, 뒤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무슨 장르 같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건 알겠다. 요건 무슨 장르야?
장르 파악 얼른. 무슨 장르야? 두 번째 나는 시조지? 네. 근데 시조인데도 무슨 시조야? 연시조야? 연시조? 아유야 1수 2수 해갖고 20수로 쭉 이어지는 시조잖아. 아, 네. 의구는 만능 안 배웠니 1학년 때? 배웠어요. 배웠지. 1수부터 6수까지 쭉 이어지는 거. 그럼 연시조는 다 하나의 주제 느낌 아니니? 하나의 주제로 다 이렇게 귀결될 거잖아. 그럼 그 주제의식은 각 연마다 1수마다 어디에서 나와? 주제의식은? 마지막을 뭐라고 해? 종장. 오케이. 그럼 종장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나 더. 시조이다 보니까 이 구와 구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럼 시조 한번 읽어보자. 위에 거는 안 읽어요? 시조부터 읽자. 왜? 얇아서. 그래. 정확하지. 쉬운 거부터 하는 거야. 얘들아. 구와 구 단위를 읽으세요. 구와 구 단위를 읽으세요.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상황 나오니? 나오네. 뭐 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아침밥 먹고 또 긴 졸음 내었으니 졸음이라고 했으니까 뭐 했다는 거야? 세상에 번우하다라는 건 좀 단어 처리해 줘야 되겠다. 자, 각주 처리할 때는 얘들아 하나를 쭉 읽고 나서 여기서 핵심만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 번우하다. 그렇지, 걱정. 그렇지? 걱정하는. 요 걱정으로 읽어주면 되겠다. 요 중에서. 그럼 걱정하는 누구 걱정하는 법? 세상 걱정하는 친구는 이 뜻 알까? 하노라. 항상 여기서 내가 고전에서 얘기하는 거 이 노라라는 표현은 그냥 인식하라고 했었죠. 누가 지금 한다고요? 요 형태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야. 엄매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현재 시제고 얘는 1인칭. 하노라 할 때는 내가 지금 한다고. 내가 지금 그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럼 번호한 벗이 이 뜻을 알까? 하노라 이 뜻 알까? 이 뜻 알까? 어떤 뜻인데? 이 뜻. 이 뜻이 이거예요. 그럼 이 뜻을 뭐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줄래? 물에서. 그럼 물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니? 그래, 이런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걸 자연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거 왜 자연으로 읽어요, 선생님? 이라고 할 때 그 시조에 우리 정형적인 또는 고전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 뭐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고전 시가는 주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시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거는 뭐니? 이별. 이별 상황 비슷하잖아, 항상. 또 두 번째는요, 임금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 근데 이 임금을 우리가 이별 상황에 비유하기도 하지. 그럼 유교적 가치관은 우리가 뭐가 잡히면 돼? 인이, 예지, 충효신. 다 알고 있는 단어야?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자연. 그래서 뭐 낚시하러 가요, 뭐 하러 가요, 이런 것들은 다 자연에 대한 개념인데, 자연이 두 가지로 또 분리될 수도 있어요. 자연이.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 고3 됐으니까. 자연은 너무 좋아요. 어떤 이상향의 공간이에요. 지향의 공간이에요. 그럼 어디랑 대비되는 거니? 좀 전에 얘기했던 새, 상, 속, 새랑 대비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자연은요, 내가 귀향간 공간이기도 해요. 그럼 누구랑 연결되는 거니? 이 임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귀향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자연은요, 도피처로도 역할을 해요. 세상이 싫어서 도피하는 곳으로. 그럴 때는 이 이상의 공간과 조금 구분은 하시면 좋아요.
이때 도피처는 세상이 싫어서 도망가는 곳이야. 거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가기 때문에 헐레벌떡 가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도피처로서의 공간은 진짜 가끔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은 또 하나 더. 미안해. 하나 더. 현실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현실 삶의 모습은 세상의 속세의 모습과는 조금 구별 지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상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는 농사 짓고 김 메고 밭 메고 그냥 현실의 모습이에요. 현실. 알겠죠? 그럼 이때 세상 속세는 뭐냐면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럼 이때의 자연은 욕심이 없는 거지. 무욕이 대상이죠. 무욕.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주제의식 정도는 개념화 시켜놓으면은 시조 같은 경우는 그냥 읽힌다고요. 요새 식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세상과 달리 나는 지금 욕이 있는 거 너무 좋아. 자연의 1번으로 읽어주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연시조니까 그 느낌이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이어지지 않을까? 읽어보자. 율령청 백구들이 나더러. 이런 말이 백구는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 아니고 백구라는 소재 많이 나오잖아. 갈매기. 자연 속의 갈매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 욕심 없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해요. 전형적 의미가 그렇게 투영되어 있는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야. 알겠지? 자, 나더러. 이런 말이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는 백구는 또 어떤 존재로도 보여? 대화를 하는 의인화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 하나 더. 인간의 시비를, 자, 시비라는 단어는 우리 한 3가지 정도 나와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이때 시비는 무슨 시비 같아? 옳고 그름. 그치, 시시비비.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비는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여자, 종, 시녀들. 그래서 시비 할 때 비자가 노비 할 때 비자고, 노자는 노복 할 때 노자라고 얘기했죠. 여자 종을 얘기해요. 또 시비라는 거는요, 그 초가집에 요 문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시비는 이때는 시에서도 나오고 소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비는 동음이어 처리하셔야 돼요. 고전에서. 어휘 때문에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백구가 무슨 생각 나한테 얘기했어? 인간의 세상 이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모르고 늙으소서. 너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어 라는 건 진짜 얘가 이렇게 대화한 거니? 아니면 지 생각이니? 화자의 생각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검다 세다 하네다. 그럼 우리는 누가 하는 건데? 이때 우리는 누구야? 백구들이지. 까마귀들이 말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를 검다. 세다는 뭐야? 힘세다 아니고 머리가 세다라고 하면은 야 세다라는 거는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거야? 흰색으로 변하는 거. 이 갈매기들이 우리 검은지 하얀지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인간들이 한다고요. 그럼 이 자연 속에서 인간 세상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갈매기가 했다고요. 마지막 가자. 상대산 상상봉에 나 혼자 올라와서 에이처 실컷 울고 생각이 느니 임의로다. 자, 소리쳤습니다. 소리쳐서 실컷 울었대요. 그 생각했는데 누구라고요? 임 생각했구나. 자연에서. 평생의 위군부의정. 밑에 위군부의정 뭐예요? 임금과 아버지는 다 어디에 들어간 거야? 유교적 가치관. 인의예지 충효신 여기에 들어가지? 요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일각. 얘들아, 일각은 뭐니? 각이라는 거. 각. 요거 시간 나타내주는 단위예요.
알겠죠? 일각은 그러니까 뭐 하나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잊었어 안 잊었어? 안 잊어요. 잠시 안 잊을 거야 라는 거. 그러면 자연 속에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뭐에 대한 생각? 유교적 가치관이 짬뽕된 시겠죠? 그럼 이제 나에서 이 표현법은 나중에 한번 찾은 거 하면 되고, 자 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나에 대한 감상. 근데 여기서 보기를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죠.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 정서 읽었냐고 시조에서. 그리고 요 정서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감정을 정서라고 하잖아. 근데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라고 아주 분명한 거지만 정서의 이 서자가 얘들아 실말이 단서가 되거든요. 단서의 그 서자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은 다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시에서는. 알겠지? 나에서 한번 또 읽어보자. 그럼 나에 율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서 강호는 자연이죠.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자. 나에서는 강호의 생활하면서 범민 벗어나지 못하여. 그러면 잠깐 여기서 범민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상적 생활이 일어나고 있구나. 낚시했죠.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리고 졸음도 졸고 있었죠. 그럼 이거는 뭐 크게 틀리지 않은 선택지 같은데 밑에 긴 감소의 낙대를 훑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강호를 즐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느끼는, 즐기는 화자의 모습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은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OX? 흥취 유발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쵸? 낚시 하면서 그래도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자, 나의 율령천에서 세상의 번호한 것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여기서도 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화자의 번민 심화되고 있니? 아니지? 또 세상의 번호한 것을 떠올렸니? 이거 내용 완전히 틀린 거 아니야? 세상의 번호한 것을 떠올리면서 이 뜻 알까 하노라. 그럼 이 번호한 것을 떠올리면서 막 걱정 근심하자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좀 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디가 좋은데? 자연 너무 좋은데.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네. 여기가 틀려버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으로 골라질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바로. 왜? 이제 될 것 같아? 뭐가 정확하게 되면요? 독해가 정확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바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문학은 독해가 우선이야. 알겠지? 그 독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데? 왔다 갔다만 하다 푸는 거잖아. 그런 얘기고. 자, 앞에 가서 이제 여기 장르도 살짝 얘기해줬죠. 가사라고. 그리고 하나 더 가사에서 주제도 나왔네. 뭐 보면서? 눈 내리는 자연 보면서 또 어느 상황이래? 병중이죠. 뭘 상상했다고요? 그래서 뭐 했대요? 똑같이 쓰자. 병 중이에요. 뭘 보면서? 눈 내림. 그래서 초월적 세계에서 초월 고통 초급 연결 짓자. 풍설이 잠깐 자고 정제가 고요컨을 정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풍설인데 설자가 무슨 설? 눈 내렸네요. 연결 지으면 되겠지. 헌창을 널리 열고 병안을 높이 드니 병 안에 요거는 무슨 요거 병자 보여요? 요거 병자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병중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높이 드니 말리 건곤에 무한한 청산이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옹 되어 세랴. 요 어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쉐라. 요 쉐라는 고전에서 걱정, 염려를 나타내주는 종결어미예요. 걱정과 염려를 나타내주는 종결어미예요. 엊그제 소년이었어. 근데 지금은 백두옹이 되었대. 백두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 혹시 백두옹? 몰라? 그럼 어휘 하나 체크해놓고. 엊그제는 소년이었지? 네. 그럼 소년은 어떤 사람이야? 어린. 근데 어린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 유추해보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 백자가 흰 백자. 머리가 두자는 머리 두자. 머리가 하얗게 변한 옹자가 무슨 옹자니? 누구옹 이렇게 하잖아. 늙은이 얘기할 때, 노인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옹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머리가 이미 다 센 할아버지를 백두옹이라고 해요. 자, 몰라도 단어를 엊그제 소년이면 지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뭔가 늙은 할아버지가 됐고 병중이라고 했으니까 힌트를 이런 데서 다 얻을 수 있겠느냐고. 어렵죠. 그쵸? 왜냐면 우린 보이는 대로 바로 캐치가 안 되면 그냥 놔버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설산. 설산은 뭐가 내린 거야? 눈. 진면목을 여기와 담음. 여기 완전 킹왕짱인데? 조화옹도 나왔네. 옹은 늙은이죠. 노인이죠. 근데 이 조화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조물주. 세상을 조물조물 만든 조물주라고. 변화도 그지없구나. 그지없다라는 건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한하다. 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진짜 다양하게 써? 억만창생을 사칙해 했단 말인가? 요 가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의문형 어미예요. 가냐 곤요. 어디 가냐고요. 알겠지? 가냐고요는 항상 의문형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서리법이 나오는 거고. 집마다 경실이고 옥계로세. 너무 킹왕짱이야. 너무 멋있어. 배경, 풍경. 내 집도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근데 나한테는 좀 과분한걸? 그래서 약간 불안해. 만가 천양의 경로가 낭자한데 스뷰를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씨 짜증나. A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금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 단어만 빨리 밑줄 치면서 경실부터 해갖고 스뷰부터 해갖고 말발까지 해서 무슨 말인지 빨리 와서 한번 체크해보라고. 경실 옥이에요. 모든 거리에 옥구슬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남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희고 깨끗하고 말발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남이 스뷰라는 거는 남이 잃어버린 거 죽은 거를 하지도 않고 풍속도 너무 좋네. 이 마을 풍속도 너무 좋네. 그리고는 공장의 어떤 모습인가 천하의 기재로세 라고 해서 그냥 다 눈 내린 모습이 너무 멋있구나. 왜냐면 지금 계속 열거되고 있잖아. 얘들아, 이 열거가 파악이 됐다면 열거, 나열은 항상 같은 범주 안에서 열거, 나열한다고 했었죠. 그쵸? 공개 위의 새 자체는 야사왕대의 창실어서가 완연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참 모른다고 넘어갑시다. 또 나라들은 저 가마귀 눈빛을 덜어일사. 덜어일사는 무슨 말일까? 더럽힐 것 같아. 왜? 눈이 내리면 무슨 색? 눈은 무슨 색? 흰색. 까마귀는 무슨 색? 검은색이니까 눈빛을 더럽힐 것 같아. 천지 만물 중에 너 홀로 유가 다르대. 이때 유자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종류? 그치. 그래서 소위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스라. 깨끗한 옷으로 좀 입어 이 까마귀 놈들아. 그럼 까마귀는 지금 뭔가 우리한테 믹스가 될 수 없는 존재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읽고 이제 A 가서 처리하세요. 가사가 너무 길잖아요. 가사 어떻게 다 독해? 부분 독해서 장면 끊으면서 가는 거지. A 가서 기억을 고려하여 눈 내리는 풍경을 고려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너무 멋있는데 이런 장면이었잖아. 그럼 그런 장면으로 읽어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내용일치예요. 1번 너무 빛나요? 너무 좋아서 괜찮지? 2번 굿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습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은 2번이네. 이건 그냥 내용일치 부분이야. 가사에서 막 이렇게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사 읽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용 정도로만 읽으면은 된다고. 네. 아유, 지금 이렇게 꾸벅꾸벅 좋냐, 다들. 힘들지? 야, 밑에 가서 24번만 처리해보자. 까마귀와 백구, 지금 까마귀까지는 읽었으니까. 까마귀는 어떤 존재였어? 경외감이야? 뭔 소리야? X. 모두 과거의 시간 회고하는 거야? 아니지. 나 눈 내렸는데 쟤만 까마네? 또 까마귀는 위로하는 대상이야? 아니지. 옷 갈아입고 오라고 했지. 그럼 위로야? 아니 너무 상상의 나를 펴지만 까마귀 외로워 보이니까 옷 갈아입으면 같이 놀아줄게. 이거 위로 아니야. 그거는 생각을 한 거잖아. 4번은 까마귀는 권고하는 말 했니? 옷 갈아입고. 백구는 누구에게? 화자에게 당부의 말 했지?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어땠네? 답은 4번. 끝.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시어의 의미, 기능, 역할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문제 풀면 돼, 얘들아. 고전 시간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내용은 더 쉬워. 왜? 아주 전형적인 주제 이런 거 있잖아. 주제 유형은 거의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좀 많이 변형을 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법은 가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시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금요일까지 풀어오세요. 네. 현채 갔다 언제 오니? 저 그냥 6시. 6시에 시작할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밤마다, 멀리 가니? 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동네 가는데? 저는 3분 안에